반갑습니다. 지지난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따로 시험을 보지는 않았고, 과제물로 시험을 대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밀 디루캉에 관한 그 과제 주제를 제출하면 그걸로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신한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이게 9주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9주차. 구주에서 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문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문화 중에서도 이제 뭐 전쟁과 문화, 그죠? 전쟁.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전쟁의 뭐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병제를 채택해서 여러분들이 남학생들은 군에도 가고 그러죠. 자, 이런 이제 그러면 이런 전쟁은 왜 일어나냐? 전쟁은 왜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로 뭐 인간의 욕심이죠. 영토욕, 재산에 대한 욕심, 그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많죠. 몽골 군대는 그죠? 전쟁에서 노예가는 그런 전리품은 다 네 거다. 이래 되니까 걔들이 아주 기를 쓰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복수의 목적, 그죠? 복수 목적으로 전쟁을 한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테러전 뭐 이런 것도 복수인가요? 어. 자, 복수.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복수의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를 않죠. 자, 이런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약간 그래도 뭐 이게 근대화가 덜 된 국가나 조직 간에 이런 복수 목적의 싸움이 일어나죠. 뭐 부족 간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래 보면은 남태평양의 그 부족들 간에도 지금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보면 뭐 여자가 귀하니까 여자를 유괴한다든지, 돼지를 뭐 훔친다든지, 농작물을 훔친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이제 복수니까 뭐 이렇게 가옥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또 뭐 지면은 뭐 동맹군 부락으로 도망도 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그래서 지금 그 인용한 그 책의 사례도 지금 이쪽에 폴리네시아 이쪽 그 남태평양 쪽에 부족 간에는 아직도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책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앞페이지에 있나? 아, 문화의 수수께끼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빌려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학년 때는 뭐 이렇게 이상한 책들도 좀 읽어봐야 돼요. 문화의 수수께끼. 또 저학년 때 읽어놓은 그런 책들이 다 또 우리의 교양의 기초가 되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의 원인, 인구 조절. 그죠? 인구 조절의 수단. 인구 조절의 수단. 이것도 적절한 이유가 될까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물론 그 음모론이긴 한데 그 우리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 있잖아. 뭐 일루미나티인가? 뭐 그런 세력들은 이제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죠? 너무 많다. 쓸데없는 인구들이 너무 많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야 이번에 코로나를 퍼뜨렸다. 뭐 이런 이제 음모론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음모론이고 뭐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냐?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남태평의 마림족도 주로 복수 목적으로 전쟁을 한 거지. 인구를 줄인다. 물론 상대방 국가를 침략을 해서 인구를 뭐 그냥 확 줄여버리면 그 이제 적대 세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복수 목적, 그죠? 복수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인구를 뭐 완전히 그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인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불어납니다. 그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고작 10년 만에 그 전쟁 전의 인구수를 회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구의 회복 능력이 매우 빠르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요 부족 간의 싸움에서도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 여자, 아동 이래갖고 22명에 25명이 죽었으면은 한 10분의 1이 죽었는데 자 설사 성인 남자의 75%가 사망을 하더라도 여성이 생존하고 있으면 30년 만에 그 인구를 회복한다 이런 이제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절로 전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인구를 많이 이제 상대방을 살상했다 하더라도 금방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살상의 효과도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왜 하냐?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의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거 빼고는 두 번째가 복수, 그죠? 복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는 공격의 본능. 인간이 공격을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번씩 전쟁을 한다. 이것도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자 그런 것을 긍정하는 입장도 있고 또 뭐 말도 안 돼 이런 부정하는 입장도 있는데 자 긍정하는 입장은 이제 왜 그러냐면 프로이드도 말했지만은 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거야. 파괴적 본능이 있다. 그게 이제 2차적 본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욕 성욕은 1차적인 본능이고 파괴적 본능은 2차적 본능이다. 그래서 뭐 1차적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는 때 파괴적 본능이 발현된다. 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로렌츠라는 사람도 동물 행동론의 입장에서 사자호랑이는 매우 이게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싸우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싸워요. 인간은 그런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 무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자호랑이는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유전자에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인간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격을 자제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냥 공격하는 거죠. 내가 동족을 공격한다. 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공격적인 종족이 항상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축구에서도 공격이 뭐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이 공격하니까 그 종족은 좀 더 오래 살아남았다 이런 것이 이제 인간 진화론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일단은 공격한다. 뭐 그런 이론이 진화론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요걸 이제 합해 보면 그죠? 공격을 성공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므로 일단 공격적인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 인간은 뭐 공격을 제어하지 않은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일단 공격한다. 또 공격하니까 성과도 좋았어요. 공격하지 않은 종족보다는 더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한 것이 손해볼 게 없다.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본능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파괴적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은 뭐 그런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말이 뭐 안 된다. 뭐 그렇게 또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재밌는 설명이네. 그죠? 재밌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은 왜 하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했다. 뭐 동물이든 어떤 공격을 한다. 그 다음에 사냥이 끝나면은 사냥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냥에 동원됐던 동물이나 사람을 제거한다 이거죠. 제거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 토사구팽. 토사구팽, 그죠? 사냥에 동원된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고 난 후에 팽당한다. 불화 위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런 식으로 퇴출당하는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물론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워낙 일본의 국력이 셌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하고 아시아, 그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게 침략을 할 거니까 조선 보고 길을 비켜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목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전쟁을 일으켜 갖고 일본의 그 전사들, 그죠? 그 100년 동안의 내란을 통해서 형성된 군인들이 많아요. 그죠? 군인들이 많은데 이 군인들을 내버려 두면 이게 화근이 되니까 얘들을 좀 줄이고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략하는 중요한 또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걔들이 전쟁하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군인들을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 군인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요한 임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그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전쟁에 쓴 그 사람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쟁을 통해서 전쟁 세력을 없앤다. 그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조선에 출병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순신 장군이나 또 의병 또 그리고 조명연합군 명나라가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침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군대를 보내서 조선에서 전투를 끝내는 것이 자기들이 침략을 안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기도 하죠. 군대를 보냈죠. 자, 뭐 그런 목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중요한 두 번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나라를 쳐서 그죠? 명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고, 그럼 아시아의 이제 군주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독점 산업, 독점 산업, 전쟁 산업의 유지.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그죠. 인구도 늘어나고 또 생산 설비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래서 많은 물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과잉 생산하게 됩니다. 과잉 생산.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는 반드시 그 팔아먹을 곳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이 제국주의의 하나의 큰 속성입니다. 그죠? 일본도 제국입니다. 그죠? 일본도 제국, 영국, 뭐 이런 프랑스,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지난 세기에서는 이 제국주의였고, 제국주의다 보니까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했고, 프랑스는 알제리를, 이태리는 리비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물자를 원료를 빼앗고 소비를 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민지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미국도 저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넘쳐나는 인구, 물건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죠? 전쟁을 좀 유발하고, 대표적인 그런 세력이 그 미국 광화당 안에 있는 네오콘이에요. 그죠? 신자유주의. 그죠? 신보수주의네. 네오 콘서버티즘. 이래가 신보수주의. 줄여서 네오콘이라고 하는데, 그 왜 저 지난해 그 트럼프 초기에 그 코털 난 친구, 그런 친구가 이제 네오콘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 네오콘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네오콘 계열은 아니었어요. 전쟁을 뭐 일으키고 이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팽식했죠. 팽식했는데 그 축출되고 난 후에 뭐 책도 쓰고 이랬죠. 그 친구 누군가 코털, 그죠? 한반도에서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래 합니다. 그죠? 일본과 뭐 이래 일본을 사주하고 이래서 일본도 이런 네오콘의 그 약간 그런 계열도 있습니다. 전쟁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자민당 내에 그 정한론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걔들이나 이런 네오콘들은 이제 조선이나 이런 데서 또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베라든지 지금의 뭐 스가 뭐 이런 얘들은 전부 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발전하려고 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존 볼턴, 그죠? 코털, 존 볼턴, 그죠? 부시 때 그 뭐 레이건 부시, 딕 체니 뭐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하는 이게 네오콘입니다. 그죠? 전쟁을 통해서 뭔가 그 제국주의의 그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1강을 좀 마무리하고 뒤에서 2강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